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서상택입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 발표 제목을 받았는데요. 받은 제목이 한국농업의 위험관리와 농업지혜보험의 과제, 이렇게 부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과제가 될 수 있고 작은 과제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농작물 지혜보험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불확실성의 직면에서 살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 사람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는 방법이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마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불확실성이 없었던 적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그것이 이슈가 되고 빈번해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보시게 되면 기상이변, 올해만 해도 우리가 가뭄 또 태풍 경험하고 있고요. 가축질병, 식품 안전성, 또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가격 문제, 여러 가지 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이라든지 또 미국의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뿐만 아니라 시장이라든지 정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위험들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면 농업 경영자인 농업인이나 아니면 이제 외부 투자자가 자원 배분을 보수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이제 위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의 페널티를 부여해서 어떤 이제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위험관리 수단을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굉장히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어떤 재해를 경험하게 되면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영안정 측면에서도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그 위험관리라고 하는 것은 개별 의사결정자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지만 농업 관련된 위험들, 특별히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다발적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농업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정부가 개입해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관리 수단 중에서, 위험관리 수단 중에서 재해지원대책, 정책보험, 그다음에 수도관정 프로그램, 부채대책,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 정책보험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제 2001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 그 사과와 배 두 작목을 가지고 시작이 됐고요. 그 농작물 재해보험 외에 우리가 가축재해보험도 있고 또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이런 여러 가지 그 보험들이 있는데, 이미 농업중앙회에서 그 과거에 공제사업으로 시행되어 왔던 것을 정부가 정책 개입을 하면서 보조를 집어넣으면서 정책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업 관련 그 보험 관련 총 예산이 얼마냐면 3,685억 원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그 역사는 짧지만 농작물 지혜보험 예산액이 2,258억 원으로 총 예산의 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에서 55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정책보험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38년부터 보험이 시작이 되고, 일본도 그 근처에서 한번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짧은 그 보험 역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괄목할 만한 외연적인 성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외연적인 성장을 가져왔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왔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주제를 부여를 받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이해를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농작물 재해보험이 안고 있는
그다음에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그 기본 과제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같이 연구에 참여하고 이쪽 농업재해보험의 어떤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농업재해 위험과 위험관리수단입니다. 우리가 그 재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자연재해를 언급하게 되고요. 그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이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재해에 대한 정의는 여기 첫 번째 보게 되면 두 개가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위에 걸 그 재난기본법, 뒤에 것을 그 자연재해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커다란 그런 자연재해를 정의를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이제 농업재해법이라고 해서, 재해대책법이라고 해서 이거 외에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적 온이나 우박, 그 다음에 한파, 병해충, 폭염, 일조량, 유해 야생동물 이런 것들로 추가적으로 위험의 범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재해대책이나 보험으로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요 위에 있는 두 개의 재해대책법, 이것은 이제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거기에 포함된 농가들이 또는 그 주민들이 보상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겠고요. 이 재해보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해보험,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이 있는데 이것들은 농가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그런 유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보상을 받는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쪽 관련해서 보게 되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조치도 부여되지만 법에 의해서 사전적인 예방조치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 또한 재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생계구조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반면에 그 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이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영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병전에서 가게 되는데 보다 바람직한 것은 이쪽 재해대책에서 보험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재해대책법에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했는데 그때 원인이 됐던 재해를 쭉 나열해 보게 되면 매년 재해가 발생하고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가 됩니다. 크게 이제 우리가 뭉뚱그려서 보게 되면 태풍과 어떤 폭설, 강풍, 그 다음에 호우 이 정도로 크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그 피해 규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를 줘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002년도, 3년도에 큰 피해를 경험했었죠. 루사와 매미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연이어서 태풍을 3번 맞은 적도 있습니다. 댐빙과 볼라벤, 삼바 이런 정도의 우리가 태풍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제 200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농가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그 원인을 살펴본 것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그 재해를 보험금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 태풍이 37%,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박이 있고요. 종합위험. 이 종합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재해가 아니라 모든 이제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위험을 말합니다. 2008년부터 이제 지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 정도의 재해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합위험이 도입이 됐던, 그리고 이제 그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던 2008년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일반적인 그 특정 재해보다는 종합적인 위험으로 이제 재해가 발생이 되고 보상이 지급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농업재해의 유형과 위험관리 수단이라고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인적재해하고 이제 물적재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인적재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뭐 재해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부상 이 정도로 인적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적재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나 이제 수급불안에 따른 수확량의 감소, 또 시설 피해, 소득 감소 이 정도로 물적재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해대책과 보험정책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쪽에 인적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조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물적재해에 대해서는 뭐 수확량 감소나 시설 피해
또는 이게 소득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나 융자 또는 뭐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학자금 면제 이와 같은 어떤 소극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험 정책에서는 그 인적재해에 대해서는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농작업 근로자 보장보험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량의 감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과 그다음에 가축 재해보험 이렇게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국민안전처에서 풍수해보험 이런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그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보험 2015년부터 우리가 이제 시범 사업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이제 추진경과 운영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농작물 재해보험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001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70년대, 80년대, 그다음에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뭐 일정한 그 경과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2001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처음에 두 개 종목으로 시작이 됐다가 2003년도에 이제 사과배가 이제 본 사업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2년, 3년도에 우리가 태풍 루사와 매미를 경험한 바가 있을 때 굉장히 큰 손해를 봤는데 그때 이제 보험 사업자들, 이제 농협 손해보험이나 이제 기타 손해보험사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국가재해보험을 도입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식량작물 쪽으로 이제 장목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벼를 시범사업으로 도입이 됐고요. 2010년도에는 시설작물하고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벼가 본사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현재 우리가 보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품목이 55개 품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추진 체계도는 이제 크게 농식품부가 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농식품부를 대변해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정책자금관리단이라고 했었는데 2015년도에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사업을 이제 대행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농협 손해보험, 재해보험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해보험 사업자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제 보험을 팔고 또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평가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사업자가 보험 상품을 만들어 팔 때에 보험 요율을 이제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명을 해주는 곳이 이제 보험개발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보험 요율이나 그 약관에 대해서 인가를 해주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기관이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좀 균형적으로 역할을 해야지만이 보험사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추진 실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선이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그 가입 품목의 변화 추이가 됩니다. 2001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요. 2007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2007년부터 5개 품목씩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빠른 성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55개로 갔고, 이 품목이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률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보험 가입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면적 대비 보험 가입 면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정부가 그 정책 사업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보험 가입률을 가지고 보험사업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면적 대비 이제 보험 가입 면적이 되는데 그 대상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목이 추가되면 늘어나겠죠. 그럼 가입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분자가 되고 있는 그 보험 가입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 재해를 경험했거나 또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보험 상품의 질적 개선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약 4년 간격으로 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그렇다 치고요. 그 2005년도에서부터 이제 4번 증가를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2002년도, 3년도에 태풍을 2번 경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파, 그 다음에 보험 상품의 개선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이제 보험 가입률이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벼를 농작물 재해보험에 도입하게 됩니다. 유지돼 나가다가 우리가 2012년도에 이제 큰 재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약간 올라가고 2016년도에는 그 우리가 주요한 그 보험 품목으로 우리가 벼를 들고 있는데 벼에 대해서 뭐 미이양에 대한 그런 보상도 하게 되고 또 무사고 환급도 하게 되고 보험 상품을 개선함으로써 보험 가입률이 크게 점프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보험 가입률이 변화가 되고요.
품목별로 이제 보험 가입률을 보게 되면 크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험 가입률이 70%가 이제 사과와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30%대에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작목 중에서 이제 여기 벼가 중요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벼는 우리나라 이제 주식이고, 이 대상 면적을 보게 되면 다른 품목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벼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보험 가입률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아래로 보시면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쪽 아래에 있는 품목들은 보험 가입률이 1%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품목이죠. 이게 최근에 가입이 돼서 이렇게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이 포드 같은 경우는 2002년도, 감귤도 2002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1%, 0.7%, 또 장목의 특성, 또 보험 상품이 그 장목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농민이 필요성이 없는데 또 만들어졌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농작물 보험 가입액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농작물 보험 가입액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이 재해를 당해서 완전하게 손실을 보았을 때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16년도에 보게 되면 보험 가입액이 7조 900억 원이 됩니다. 굉장히 큰 수치가 되고 있고요. 이때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벼에서 보험 상품의 개선이 일어나서 농가들이 많이 이제 보험에 가입한 케이스가 되고요. 이걸 이제 그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눠보게 되면 헥타르당 2,400만 원 정도. 완전히 손실을 보았을 때 헥타르당 2,400만 원을 농가가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품목별 보험 가입액의 비중을 보게 되면 벼와 시설하우스, 사과 이게 이제 80% 좀 넘고요. 배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90%가 이 정도의 범주에 다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55개 품목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그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그 보험금, 보험료, 이제 손해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업인이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요.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해가 났을 때에 받는 것이 됩니다. 손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 사업자, 농협 손해보험의 관점에서 손해를 보았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손해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빨간 선이 보험금이고요. 파란 막대가 보험료입니다. 2012년도에 이제 보험금으로 4,900억 정도가 농가에게 지급이 된 적이 있었고요. 2016년 기준에서 농가가 내고 있는 그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3,2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해율을 보게 되면 여기 파란 막대 대비 이제 빨간 막대가 되는데 2002년도 3년도 태풍이 왔을 때 큰 손해를 봤습니다. 100% 이상이 되면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12년도에 357% 정도의 어떤 손해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에 100% 이상의 손해율을 보였고요. 이렇게 이제 손해율이 이제 연도에 따라서 크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누적으로 해보면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당년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손해율을 누적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2012년도에 우리가 아까 여기 357%의 손해를 보았지만 과거에 또 이익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익 부분하고 상쇄하게 되면 148%고 2016년 기준 하게 되면 낸 보험료 대비 받은 것이 78% 수준입니다. 보험료를 낸 것이 받아간 것보다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험회사가 손해보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2005년도에 우리가 국가재보험 사업을 도입했다고 했는데 국가재보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손해율 150% 이상을 국가가 인수하는 그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이제 국가재보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5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2012년도에 국가가 보험회사에게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2,600억 정도 손해를 봤는데 엄청 크죠, 그죠? 그래서 이때 손해를 봐가지고 무려 그 손해율이 800%를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타격이 컸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죄송합니다. 이 누적 손해율로 이제 과거부터 쭉 해오게 되면 800%까지 올라갔고요. 이 단년도만 봤을 때는 그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약 32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보험회사가 많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국가가 손해봤다고 볼 수 있겠고.
누적 손해율을 보게 되면 2012년 기준 해가지고 이제 800%의 이제 손해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 기준에서 351% 정도의 손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시뮬레이션들을 하고 있고요. 5분 남았습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때 2014년도 기준 해가지고 한 번 이제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올해부터 또 한 번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농가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손해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손해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해율이 굉장히 점프를 하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 손해평가에 관여하는 주체가 보게 되면 손해평가인과 손해사정법인의 손해사정사 그리고 2015년부터 손해평가사 제도가 도입이 돼서 손해평가사 이게 세 개의 주체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은 이제 30개소가 관여가 되고 있고요. 손해평가인은 14,000명 정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손해평가인이 이제 중추적인 손해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이 손해평가인의 구성을 보게 되면 농업인이 61%, 농협직원 33.6%, 기타 퇴임하신 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손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온정평가라든지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제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일반적인 추진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사업이 건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보험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농업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험 가입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률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 가입률은 보험 가입 면적 대비 보험 가입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분모인 대상 면적을 늘리면 보험 가입률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험 가입 면적, 분자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심리적인 요인, 보험에 대한 인식, 재발생 가능성, 재해 경험 유무. 그 다음에 상품적인 요인은 농민이 만족할 만한,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어떤 상품을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보험료율, 할인할증료율, 대상재해 보장 수준, 보조 수준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기타 가입 편의성을 증대시킨다든지 교육 홍보를 해주고 또 위험대체 관리 수단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직불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보험 가입할 인센티브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 상품 개선에서는 이제 보장 수준을 우리가 손해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그것까지 이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인데 실제로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미세 손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장목하고 무사고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고 있는 표준 수량량에 비해서 90%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시키고 농업인이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재해. 우리가 지금 특정재해를 중심으로 출발해가지고 이제 종합위험 방식으로 2008년도에 도입이 되고 앞으로 수입보험까지 넘어갈 이제 단계에 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보장재해가 넓어지게 되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농민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대상재해가 넓어지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그럼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상품을 구성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고요. 할인할증제도 이것 때문에 올해 보험 가입을 안 해가지고 올해 가뭄으로 이제 큰 피해를 봤잖아요. 여태까지 가입을 하다가 지역의 할인할증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올해 탈퇴한 농가들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큰 피해를 봐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되겠고요. 이 대상 장목에 대한 확대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작물들, 그걸 갖다 우리가 미보험 작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험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은 국가가 재해 대책으로 처리해 줄 수가 있는데 재해 대책의 문제가 뭐냐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지만이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금액이나마. 그래서 개인의 위험과 어떤 재난지역에 대한 위험이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보험 작물을 재해 대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험처럼 국가가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과 재해 지원 대책. 국가가 개입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게 재해 대책과 보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로 중복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중복 지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들을 조정해서 보험으로 넘기게 되면 위험에 대한 괴리가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은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그 풍수해 보험을 이제 농가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도입이 돼서 2008년도에 전국 사업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택과 온실, 그다음에 그 속에 있는 동산 이런 쪽에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뭐냐면 우리가 2010년도에 재해보험을 도입하면서 재해보험에서 시설 원해 작물과 시설에 대한 보상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수해보험에서 재해보험 쪽으로 이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풍수해보험에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서 작년도에 그 좀 뭐랄까 이 상품을 좀 개선해서 농업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좀 보급해서 가입률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을 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중복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도 같이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농업 정책 프로그램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역할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직불제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쪽 보험 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경합관계, 대체관계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평가인 관련해서는 이게 뭐 온전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보험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이게 당장 이것이 해소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우리가 당장 일정 기간은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다행스러운 것은 2015년도에 손해평가사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이쪽 업무를 담당하게 될 텐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그 재해가 어떤 1년 연중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 중심으로 해서 아주 대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며칠 되지 않아요.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5년도에 확대 개편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확대 개편이 되면서 이제 기존의 그 통계 자료 우리가 사실 보험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통계가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보험 사업자가 이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정책금융원에서는 그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보험 상품을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학계와 또 연구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보험 사업이 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협조 체계를 유지해주는 이쪽 관련해서 같이 협조 체계를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이제 제가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좀 돕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어떤 추진 실정과 문제점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짧아서 말이 많이 빨라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좀 이해가 되고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